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애프터 이펙트. 네, 오늘 애프터 이펙트 12주차죠? 이제 12, 13, 14, 14주까지 세 번 남았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키프레임에 대해서 할 거예요. 키프레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의 키프레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거 한 것 여러분들 방식으로 다 따라해 봤겠죠? 제일 중요한 이 트랜스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트랜스폼에 대해서 다 하나씩 해봤을 거라고 믿어요. 자, 얘네들을 전부 폴더에다가 하나 집어넣고 단순하게 복잡하죠? 집어넣고 또 컴포지션이라는 폴더를 만들까요? 컴포지션들도 다 넣읍시다. 자, 그리고 얘들 다 닫고 다시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만들게요. 닫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이 컴포지션을 닫았다고 해도 다시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하면 열리겠죠. 예. 자, 아무튼 새로운 컴포지션 키프레임을 하는 거에 다루는 거에 대한 키프레임의 속도를 다루는 거에 대한 강의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할 거예요. 2타임에 걸쳐서. 자, 키프레임을 열고 여기 솔리드를 하나 넣읍시다. 화이트 솔리드, 다크 그레이 솔리드 있는데 말고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 마스크 만들 때 쓰는 요 렉타글 툴을 이용해서 길쭉한 네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테두리가 없는 네모. 색깔을 바꾸는 건 여기서 해줄 수가 있겠죠? 뭐 레드로 바꾼다든지 해줄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이거는 하나의 쉐입 툴이에요. 그쵸? 쉐입 레이어. 다시 여러분들이 놓쳤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툴박스, 맨 위에 툴박스 보면 기본적으로 셀렉션 툴을 계속 누르고 있지만, 선택하고 있지만, 오른쪽으로 조금 가보면, 여기 렉타글 툴. 그러니까 이게 렉타글, 라운디드 렉타글, 엘립스 툴, 폴리고널 툴, 스타 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 중에 렉타글 툴이에요. 필, 이 렉타글 툴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옵션 창에 필은 뭐예요? 속에 채워져 있는 색상, 그 옆에 스트로크, 지금 스트로크는 없네요. 스트로크는 테두리에 대한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푸테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의 이 도형을 만드는 툴은 바로 마스크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지금 선택한 렉타글스라는 컴포지션 안에 마스크가 생성이 되죠. 이 마스크라는 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이렇게 보여지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는 거죠. 보여지고 싶은 부분을 결정하는 걸 마스크라고 해요. 그쵸? 자, 이 렉타글 중에 보여지고 싶은 부분. 그래서 만약에 보여지고 싶은 부분이 적다, 그러면 돌리고 싶다, 작게 만들고 싶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보이고 싶은 부분을 정하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하려는 건 이게 아니라 어떤 푸테이지를 선택하고 이
도형을 선택하면 뭐 렉타글이 됐든 라운디드가 됐든 그럼 마스크 형태가 돼요. 이 푸테이지에 대해서 종속된 형태가 되겠죠, 마스크로서. 그런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 푸테이지를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는 하나의 도형을 만드는 게 되겠죠. 쉐입을 하나 만드는 게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키프레임이라는 이 아무것도 없는 컴포지션에 직사각형 모양의 레드를 만들어줬어요. 그쵸? 드래그.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해야 되면 이렇게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를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니까 앵커 포인트가 이 밖에 있네요. 이 펜 비하인드 툴, 전 시간에 했죠. 펜 비하인드 툴을 이용해서 앵커 포인트를 이 중앙에 맞춰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얘의 기준점은 이 중앙이 되겠죠. 그쵸? 자, 얘를 가지고 뭘 해주느냐.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자, 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전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죠? 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 그쵸? 자, 위에 있는 애를 지금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이 위치에 1초 동안 3초 동안 이 위치에 가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떤 부분일까요? 포지션, 트랜스폼의 포지션 부분이겠죠? 포지션의 단축키는 P, 포지션. 이 포지션에 키프레임을 주고 3초 후에는 얘가 오른쪽으로 옮겨진 모양을 만들어요. 아이고, 이게 3초가 아니라 3분이네요. 엄청나게 천천히 움직이겠네. 자, 컴포지션 설정이 잘못됐네요. 그쵸? 이 컴포지션은 18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컴포지션 세팅에서 7초로 바꿔줄 수 있겠죠? 시분 초 프레임. 지금은 7초. 오케이. 7초로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 여기서 1초 후에 움직이는 걸 한번 해봅시다. 1초 후부터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가 1초 후부터 이 위치에서부터, 자, 이 도형은 3초 후에는 이 위치에 있게 됩니다. 만들어줄 수 있겠죠? 스페이스를 누르면 3초 동안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not real time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램프 리뷰를 하면 리얼 타임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1, 2, 3. 다시 1, 2, 3. 그쵸?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시 멈추고 밑에 거의 움직임을 다시 만들었어요. 한번 볼까요? 워커 에어리어를 보이는 부분까지 해놓고 램프 리뷰. 어때요? 위아래 두 움직임이 좀 다르죠?
자,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두 개의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 봤어요. 자, 둘 다 똑같이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움직이지만 지금 키프레임 형태가 조금 다르죠? 볼까요? 여기 좀 뒤로 밀렸네. 다시 볼까요? 자, 위아래 중에 어느 게 더 움직임이 자연스럽나요? 네, 아랫게 더 자연스럽죠? 아랫게 더 자연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자, 하나씩 볼까요? 분석해 볼까요? 밑에 걸 끄고 위에 것만 움직임을 램프 비교를 해보면 다다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 선택하게 되면 경로가 보이지, 그쵸? 여기 점점점점들이 얘가 움직이는 속도일 거예요. 지금 간격들이 일정해요. 지금 이게 일정하다는 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다음 밑에 거만 볼까요? 움직임부터 봅시다. 자, 어때요? 이건 속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점점 빨라졌다가 슝 점점 느려졌다. 자연스럽죠? 자연스럽다는 건 자연계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방금 위에서 봤던 일정한 속도의 움직임은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가 없어요. 무중력 상태에서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밑에 있는 것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점의 간격이 다르죠. 처음에는 촘촘촘촘 하다가 간격이 벌어졌다가 마지막에 촘촘촘촘해져요. 느리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상태죠. 자, 위에 거 정속의 이미지는 어떨까요? 땡땡땡땡땡땡 폭이 같아요. 그쵸? 시작부터 이 속도고 끝나도 이 속도예요. 그 무중력 상태의 느낌이겠죠? 이걸 한번 같이 봅시다. 움직임을. 자, 여러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 속도를 제어하는 걸 배울 거예요. 오늘은 지금 1차 시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바꿀 수가 있느냐? 이 컴포지션 창 밑에 타임라인 창에 오른쪽에 보면 그래프 모양 있죠? 그래프에 들어가면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위에 있는 레이어의 포지션 부분의 그래프를 보면 속도가 0에서부터 갑자기 이 속도가 되고 마지막에 갑자기 속도가 떨어져요. 제로가 돼요. 갑자기 속도가 생기고 갑자기 떨어지는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레이의 포지션 값을 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졌다가 다시 점점 내려가는 모양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빨라졌다가 탁 멈추는 게 되겠죠. 그쵸? 자, 중요해요. 여기서 그래프를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의 반 이상을 한 것과 그러니까 90%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모든 키프레임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제어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어렴풋이 눈치채겠지만 이 위에 있는 렉타글 같은 식의 움직임은 거의 없어요. 항상 가속도, 속도를 제어해주는 이런 점점 이지인, 이지아웃 형태의 속도 제어를 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에 이게 첫 발을 떼는 것이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전부인 거예요.